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미리 유튜브나 블로그로 정보를 찾아보고 가면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써도 훨씬 더 알차게 그 일대를 구경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정보 없이 여행을 가면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효과는 적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법인 파산을 상담받으러 가실 때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가시면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 파산 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내가 미리 찾아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를 해서 대부분 연대보증이 없지만 그 이전에 연대보증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원래 갱신할 때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삭제되지 않고 옛날 연대보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은행이 아니라 법인 리스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등 일부 금융사에서는 연대보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표자인 내가 연대보증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상거래 채무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기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상거래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쉽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소가 들어오면 그거는 법인 파산 절차하고 별도로 형사 절차로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골치가 아파진단 말이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윤곽을 봤을 때 내가 5년, 10년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다가 마지막에 거래대금 한두 번 지급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게 있다. 이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끝나고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우리 회사가 힘들어졌는데 실질적인 부도 상태인데 아무 대책 없이 막연히 거래처에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는다거나 물건을 받아놓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금에 대해서는 마지막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의 경우에는 과점주주한테 2차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대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는 50% 플러스 한 주라도 더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특수관계자, 가족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하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대부분 과점주주에 해당을 하게 되죠. 세금 채무는 비면책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출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신용카드 한도액이 남아있다면 최대한 세금을 내는데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월급 퇴직금의 경우에는 언제 내보낼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탕감되지도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 대표자에게 큰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냉정히 판단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직원들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빠른 소통을 해서 직원들이 다른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더 버티면 급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물쭈물하지 말고 신속하게 소통하고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계속 고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다, 빠르게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고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지 재산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고, 생산, 설비, 집기, 시설, 장치, 대부분 이런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에 맞게 그 특유에 맞는 용도가 한정된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도 않고 팔아봐야 큰 재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걸 소명해주면 그만이지만, 반대로 범용성이 높은 재고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팔아도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잘 파악하시고 재산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채무 먼저 갚았다, 이런 식으로 편파변제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수금 같은 경우는 수금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근데 저 거래처도 이미 망했어, 회생 파산을 했든 또는 폐업하고 도망갔든 문 닫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실제로 수금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재무자료 정도만 구비해서 수금이 불가능하다는 걸 법원에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만, 수금이 가능하다면 그걸 수금할 것인지, 수금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세무회계 자료에 대해서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장 맡긴 세무사님 계시잖아요. 회계사님. 그분들한테 재무제표, 재무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이 힘들어지면 마지막에 기장료를 못 내가지고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재무자료를 받아 두시든지 아니면 사정을 설명을 해서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필요한 자료만 협조받을 수 있도록 구두로 원만한 양해를 좀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둡시다. 자, 그래서 대표님께서 회사 형편이 조금 힘들어졌을 때 법인 파산 상담을 가기 전에 미리 내가 한번 알아보면 좋은 내용들. 첫 번째, 은행에 연대보증이 있는가? 두 번째, 상거래처에 사기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세금의 경우 마지막 신용카드나 마지막 신용대출로 변제할 만한가? 네 번째, 임금 퇴직금의 경우에는 언제 내보낼 것인가? 다섯 번째, 재고의 경우에는 팔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미수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한가? 일곱 번째, 재무자료 같은 경우는 기장거래처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상담을 받도록 합시다.